대법원 2022년 5월 31일자 2016모 587 결정. 사건명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16도 11744 판결. 사건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1. 연장 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는 휴일 근로 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 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 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 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 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상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 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내용, 연장 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 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갑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들이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을 주식회사와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하면서 을 회사의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인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 협상 기간에 갑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21도 14878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주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22도 1683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구 성폭력 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도 364 판결. 사건명 공갈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의 의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3의 입법 취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 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 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원 진술자의 진술 외에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 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 제134조의 3,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 녹화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 후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은 제134조의 3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1항 검사가 이에 따라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 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 조사 신청한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 아닌 자가 조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으로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영상 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신문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조사를 중단,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의하여 제134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에서 피의자 아닌 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피의자 아닌 자의 영상 녹화에 대한 진정한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를 시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진술 과정에서 연출이나 조작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 녹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영상 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도 1676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 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 적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 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 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갑이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임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도 2236 판결 사건명 미성년자 약취 등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간접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증거 평가 방법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의 증명력.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 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할 때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 법관은 과학적 증거 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 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 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자 2022모 509 결정 사건명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1심 유죄 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 제1심 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삼은 재심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형사재판에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심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형벌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 대상 판결인 제1심 유죄 판결 또는 파기 자판한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대상 판결은 제1심 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삼은 재심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를 취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51조 제3항 그러나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인 재심 대상 판결을 유죄 확정 판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20조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은 그 확정으로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죄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재심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제기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제456조 형사소송법은 재심 청구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7조 참조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